네, 오늘은 5월 13일 종목 종가 베팅에 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종목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종목이란 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차트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 차트에 뉴스가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게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기마다 약간 종목 움직임마다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바로 힘있게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한가를 쳤다 유지했다가 갑자기 상한가 풀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흔들다가 상한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흔들다가 죽인다거나 이게 종목들 그 시장이 흘러가는 트렌드가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매일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기마다 트렌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종가 베팅 방법이 요즘 장하고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보통 다음날 조금 갭이 뜨거나 갭이 안 뜨더라도 시작하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데 좀 잘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막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 뭐 1, 2%이 정도 가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제가 종가 베팅을 한 뒤에 뉴스 호재 뉴스가 뜨는데 그런데도 막 1, 2% 가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했다는 거 이거 R 서포트 같은 거 좋다는 거 있죠. 이거는 뭐 종가 베팅 가격보다 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좀 좋게 봐서 안 팔았는데 갔다가 바로 죽었죠. 얘는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코로나 다시 퍼지면서 자택근무 관련하면서 나오면서 기사가 떴어요. 얘가 근데 자택근무 관련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호재 기사가 다시 떴는데도 얘가 올렸다가 바로 죽여버리는 모습이 있었죠. 분봉을 보면은 올릴 때 거래량 터지고 내릴 때 거래량 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얘가 그냥 뭐 물량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진 않는데 그래도 갈만한 건덕지에 못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강스텐바이오 얘 같은 애도 오늘 꽤 올랐다가 얘는 오늘 한 2점 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뭐 죽었는데 얘 같은 경우 아직 여기를 회복을 못 시켜줬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계속 봤던 종목이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끼를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윗꼬리를 좀 잘 다네요. 보니까 윗꼬리를 달다가 안 달고 오를 때는 쭉쭉 오르고 평소엔 윗꼬리를 좀 달고 근데 아직 방향이 약간 상방이라서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미넨지라는 종목도 오늘 보시면 조금 올랐다가 고가 한 1점 몇 프로 G3BNT도 보면은 오늘 고가 한 3%대 정도까지 갖다 내렸죠. 제가 종가 베팅하는 이게 막 안 오른다는 개념보다 한 1, 2% 올라버리고 떨어지니까 보통 종가 베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막 1, 2% 먹으려고 종가 베팅을 하진 않거든요. 사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건데 1, 2%대면은 팔아서 수익 실현할 자리가 충분히 나왔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수익 실현 못해요. 저 자리에서. 왜냐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가 베팅은 뽑긴 뽑아 보는데 매매는 따로 안 하려고 해요. 며칠 지켜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종가 베팅을 뽑긴 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대형주에서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렸는데 이거 오늘 다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걸로 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6 플러스 할 때 말씀드렸죠. 대형주는 좀 이런 게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셀트리온 제약의 특성, 얘는 이렇게 올리고 죽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좀 죽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 외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얘는 죽였을 때 사 놓으면은 결국엔 이 가격 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기간이 어느 정도 버틸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면은 거의 한 뭐 한 달 가까이 한 2, 3주 이렇게 내가 충분히 버틸 여력 된다 하시는 분은 내렸을 때 한 잡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참고 오늘 이렇게 갈지 몰랐어요. 어제 이걸 팔았었거든요. 지금 이걸 클릭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점검 시간이라 이게 뜨질 않네요. 이거 어제 팔았다는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거래량이 막 엄청 큰 건 아니라서 크게 그건 아니었는데 보면은 이쪽에 박스권을 좀 그렸던 데를 이쪽으로 붙인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뽑아봤는데 거래량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뽑아봤어요. 보이는 거. 뭐 굳이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왜 뽑았냐. 이날 거래량이 우뚝 솟았는데 이날 거래량 위쪽에 붙여놨어요. 이날 위쪽에 붙여놔서 끝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거의 올렸다가 다 피레침을 달았잖아요. 붙여놔서 최소한 이날 피레침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까지 뽑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장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14일인데요. 일단 어제 뽑았던 셀트리온제야. 제가 어제 예상했듯이 셀트리온제야 약간 특성이 올리고 좀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눌렸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혹시 밑으로 내려온다면 왔을 때 잡으면 이게 대형주라서 조금 내려왔을 때 잡으면은 결국 대형주라서 들어온 돈이 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려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종배 방법과 좀 잘 맞지 않는 이 종목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박스권을 넘어서 제가 일단 뽑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좋아하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저라면은 굳이 이걸 사진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굳이 어제 종배를 골라보라면은 고르긴 했는데 사진 않을 것 같다. 좀 그거였고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제가 말한 여기 거래량 솟은 거에 붙여놨던 거. 근데 오늘 이게 좀 상승이 나와가지고 12.4%까지 올랐네요. 저는 어제 이 피레침 위 정도까지 예상해서 한 이 정도까지 봤는데 훨씬 더 갔죠. 한 두 배도 넘게 더 가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장이 종배에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시되 내가 이런 것을 몇 번 보고 장 끝날 때 봤을 때 잘 맞는 장에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종배 뽑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훑어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오늘은 따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종가 베팅에 관한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장에도 종목들의 움직임에 관한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이 종가 베팅을 설명해드린 이 시기에 이 종가 베팅과 좀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뭐 예시를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셨으면은 좀 느끼셨다시피 이게 종목이 오른 종목이 있어도 종목이 갭을 안 띄우고 보합 근처에서 야금야금 올리거나 아니면 또 보합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올리거나 갭을 잘 안 띄우더라고요. 한창 갭을 잘 띄울 때는 정말 종가 베팅 하면은 매번 이렇게 갭을 띄우는 장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장은 트렌드가 이렇게 지수가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지 갭을 잘 안 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가 나왔어도 다음날 갭을 안 띄우고 오히려 조금 뭐 한 1, 2% 갔다가 죽여버리니까 이제 막 실망 매물로 더 크게 막 쏟아져서 오히려 좋은 호재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요즘 장에는 종가 베팅이 그렇게 썩 엄청 잘 맞는 장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 자체가 틀렸네, 별거 아니네, 되게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매매의 기본이 되는 매매거든요. 주식을 하는데 원리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좀 기본이 되는 매매 중에 하나예요. 기본이 되는 매매. 대부분의 종가 베팅들이 사실 다 상승장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종가 베팅이란 것 자체가 다음날 아침에 시초라던가 아니면 오전 중에 파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을 타서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가 베팅에 사는 타점이나 포인트나 보는 종목 이런 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오늘 알려드린 이 종가 베팅의 방법을 베이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살짝 응용이 되고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이는 있어도 이것을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종가 베팅에 관한 저의 이론 앞서서 만든 영상들까지 모두 보시고 여기에 대한 이론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종가 베팅이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종가 베팅이라는 것이 장 막판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판다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어떤 타임에 사든 베팅을 하는 기본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를 한다고 치면 돌파 매매는 정고점 찍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그 찍었다가 못 들었던 정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당일날 다 이루어질 뿐이지 종가 베팅을 굉장히 빠르게 돌렸을 때는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해서 전에 피레침을 맞았던 구간을 못 뚫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거기 붙였을 때 사가지고 다음날 띄우는 거잖아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당일날 분봉으로 봤을 때 고점을 찍고 못 뚫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도전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사는 게 돌파 매매의 기본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에 따라 보는 것들이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돌파 매매의 기본은 그거예요. 이전에 못 뚫었던 고점을 붙일 때 거기를 뚫을 때 사는 게 돌파 매매인데 종가 베팅과 돌파 매매를 봐도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하나는 분봉으로 보고 하나는 일봉으로 보는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가 베팅을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매매에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가 베팅은 붙여놨을 때 베팅이 들어가고 돈을 써서 올려놨기 때문에 큰 돈을 들였어요. 하루 종일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놓은 거예요. 분봉 같은 것보다 훨씬. 그러기 때문에 다음날 별다른 악재가 없으면 갭으로 낼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날 조금씩 먹는 거 이거 하다가 크게 한 번만 먹어도 굉장히 큰 이득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당일날 하기 때문에 올리는데도 돈이 조금 들고 상대적으로 돈이 조금 들고 그만큼 죽이기도 쉬워요. 그래서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죽이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 자체가 종가 베팅의 약간 응용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일날 이루어지기 전에 조금 종가 베팅보다는 위험성이 클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타는 매매는 거의 이 원리에서 파생이 된 매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종가 베팅을 확실하게 익힌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타를 하든 어떤 매매를 하든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좀 예시가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은데, 하필 이 시기가 조금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종가 베팅으로 갭 상승하는 것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운데, 그렇다고 너무 이 매매법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진짜 많이 늘 거예요. 종가 베팅뿐만 아니라 일반 단타 매매에서도.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시리즈별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정말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아요 50개가 넘으면은 종가 베팅 영상을 제작해 드린다고 공약을 걸었잖아요. 정말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론편부터 해서 준비편 그리고 실전편까지 해서 진짜 제 능력을 최대한 써가지고 거의 영혼 갈아 넣듯이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최대한 이론적인 것부터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종가 베팅 이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고 그냥 까먹지 마시고 정말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식으로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다른 매매 하지 마시고 종가 베팅만이라도 해보세요. 종가 베팅만이라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정말로 이거 완벽하게 알 때까지 몇 번이고 돌려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차트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종가 베팅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